사회를 달리는 10대.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34랑 35에 능력주의 토론에서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분배해야 할까라고 찬성 반대 중에서 뭔지 궁금해서 저는 찬성이에요. 음, 왜냐하면 이 찬성에 남아있는 근거 세 가지 중에서 1번에 찬성을 해서 1번인 것 같아서 음. 선생님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너 말, 오늘과 너 다시 한번 설명해. 네 말로 바꿔 설명해봐. 그리고 왜 제발.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분배되는 거에 대해서 네가 찬성하는 논거가 뭐냐고. 네 주장 한번 얘기해보라고. 제 주장이 여기 나와 있는 네 말로 해보라고. 제 말로요. 음. 재능과 노력은 음,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배제된 자기 자신의 것이니까 음, 재능과 노력을 발휘해 얻은 성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획득하는 건 공정한 것 같아요. 음. 그거 뭔 말이냐고. 네 말로 쉽게 바꿔 설명해보라고. 그게 뭔 말이냐고. 책 덮고 네가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네가 이해한 대로 자꾸 얘기를 해야지. 그 뭔 말이야? 우리가 근데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 내용을 다 그대로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고 네가 이 책을 읽고 너가 이게 나도 동의해 나도 찬성해 그걸 네 말로 이렇게 바꿔 설명해 야 이게 이런 뜻이지 네가 이해한 바대로 설명했어야 돼 뭐라는 거야 말해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냥 아니 제가 덮어 생각한 게 진짜 똑같이 여기 그냥 나와 있는 책 덮어놓고 한번 얘기해봐 책 덮어놓고 그러니까 개인의 재능과 노력을 발휘해 얻은 성과는 공정하다가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을 발휘한 성과가 왜 공정하냐고 그랬지 그 이유가 뭐냐고 재능과 노력을 그러니까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공정하다. 노력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 노력 안 해. 아,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 더 훨씬 더 많이 하고 많이 하는데도 시험 공부 조금 하는 애가 더 시험 잘 볼 때도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막 하루에 일을 10시간씩 열심히 하는데도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보다 월급 조금 하는 사람도 훨씬 많은데. 근데 그게 왜 공정하다는 거야? 센 말을 드니까 아닌 어? 것 같기도. 뭐? 선생님이 말한 거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재능과 노력에 따라 여기 따르는 것이 공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근데 공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 여기 책에도 나왔잖아. 그 이유가 나왔잖아. 정작 온유가 책과 똑같다고 해놓고서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다고. 왜 재능과 노력을 기준으로 왜 공정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 그것이 공정한 이유가 뭐라는 거야? 재능과 노력은 어떠한 배경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배제된 자기 자신의 것이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너가 읽은 말이 무슨 말이냐고.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너가 읽은 말이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은데? 네 말도 설명하면 되잖아. 재능과 노력은 어, 타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타고난 건데. 그런데 여긴 지금 타고난 거가 초점이 아니잖아. 지금 너가 읽은 문제 첫 문장은 초점이 뭐야?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재능과 노력은 어떤 배경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배제된 자기 자신의 것이다. 그게 뭔 말이냐고.
재능과 노력은 자기 자신의 것이다.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가 태어날 때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초점이 아니지. 거기에 보면 그거 말고 또 뭐라고 나와? 따라서 개인의 재능과 노력을 발휘해 얻은 성과에 따라 아니, 아니, 아니. 지금 또 첫 문장 갖고 얘기해, 첫 문장. 재능과 노력은 어떤 배경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배제된 자기 자신의 것이다. 거기서 자기 자신의 것이다. 누구 타고난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게 더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배제된 그게 뭔 말이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는 근데 그게 왜 공정한 기준, 그게 왜 공정한 거야?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는 게 왜 공정한 거냐고. 혼자 해낸 거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네 말로 바꾸면 되잖아. 아, 오케이.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나 이게 뭔 말이야? 어떠한 배경이나 이거 뭔 말인데? 어떠한 배경, 그런 거지. 너네 아빠가, 너네 엄마가 유명한 정치인이야. 아니, 뭐, 뛰어난 박사야, 박사님이야. 그래갖고, 그 사람, 그런 배경 때문에 뭐라는 거야? 너한테 점수를 더 잘 줘. 어? 그럼 그거 공정하냐고. 음, 불공정하잖아. 근데 재능과 노력만으로 한다면, 네 아빠가 누구든, 그런 거 뭐 하지 않고, 그거 까지지 않고, 그냥 오로지 돈이 오히려 오로지 준원이 얘 재능, 능력, 이것만 갖고 뭐 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 온전히 누구 거라는 거야, 그거. 자기 자기 자식 거라고. 그거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룬 거니, 자기가 한 걸 누가 갖는 게, 자기가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누구 말로, 선생님 말로 설명하잖아. 지금 내가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어? 내가 무슨 뭐 뒷배경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갖고 뭐로 했어.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면 될 거 아니냐. 이래 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온유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의 말로 이해해서 한단 말이야.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온유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겠어, 이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재능과 노력은 오로지 나의 힘, 나의 노력, 내가 한 만큼 받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준호나, 네? 우린 지금 34쪽, 35쪽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주의와 부를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찬반 중에 지금 원인은 찬성 쪽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준호나, 네. 너 목소리 잘 안 들려. 가까이 대고 와서 얘기해. 음, 그래서 준호이 너는 어떤 입장인지 좀 이따 이게 발표하면 되고, 우선 원인부터 들어보자. 그 반대하는 사람도 왜 반대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 우연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게 뭔 말이야? 우연히 잘 되고 어, 우연히 잘 되고, 준호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응? 온유야, 준호이 말 들려 안 들려? 잘 안 들려요. 준호야, 네 말 잘 안 들린다니까? 응. 어? 네?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분배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지금 재능과 노력이
자기가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분배받으니까 그게 정당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과연 자기 재능을 갖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분배받는 게 과연 진짜 정당한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대하겠냐? 주로 이 생각이. 어, 그렇다 치면 이제 상대는, 어, 상대는 재능이 있는데 응, 나는 재능도 없고 한 경우가 있는데 대신 우리 집이 좀 잘 살면은 응. 그런 면에서 있어 좀 불공정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 온유는 노래를 잘해. 내가 노래 잘해갖고, 내가 인기 있어갖고, 내가, 돈 많이 번다는데, 뭔 상관이야, 그랬어. 근데 준호이가 노래를 못해. 그래갖고 준호이가, 난 노래를 못해서 온유 노래 잘해서 돈 많이 벌고, 난 노래 못해서 돈 많이 못 번다.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할까? 준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노래 못하고 싶었냐고. 내가 노래 못하게 태어나고 싶었냐고. 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었냐고. 내가 무슨 키 작게 태어나고 싶었냐고. 내가 선택한 거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된 거 가지고 과연 그렇게 차별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손흥민이 어? 대박이잖아. 근데 손흥민이 만약에 300년 전에 태어났어. 아니야, 300년도 필요 없어.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어. 손흥민 대박일까? 왜? 100년 전에 100년 태어났어. 대박이 아니야. 축구? 어? 축구라는 게 없어서? 축구라는 게 없어서. 또 아까 너가 노래를 잘한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100년 전에 태어났다. 노래 잘하는 거 대박일까? 주는 어때?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노래 잘하는 게 대박이야? 아니요. 어? 노래 잘하는 사람도 그 별로 저기야 천민 취급당했다는 얘기야. 떠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돈 받는 그 정도였다는 얘기야. 지금처럼 무슨 아이돌 스타가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의 재능이 빛나는 이유도 때를 잘 만나서 재능이 빛나는 거잖아. 근데 과연 그게 공정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반대측에서. 이해가? 네. 자, 두 번째, 찬성하는 사람들 왜 찬성한대? 저요? 찬성하는 사람. 뭐 이게 재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를 분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근거가 뭐냐고. 34쪽에. 왜 찬성한대? 재능과 노력에 따라 부과하는 사회적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어. 왜 사회적 생산이 향상돼? 뭔 말이야, 그게? 여러분 말로 바꿔서 얘기하라고. 책 읽어주라는 게 아니라. 다들 열심히 하니까 왜 다들 열심히 하는데? 돈 더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그래.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열심히 개발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재능을 더 개발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사회가 더 잘 살게 된다고. 그러니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뭐 해야 된다?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 재능과 노력에 따라 보상하면 사회적 보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어, 잘하는 사람은 더 잘 벌고 못하는 사람은 못 벌고. 그래,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거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거고, 또 과도하게 노동하며 경쟁.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지칠 거 아니야. 힘들 거 아니야.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과로하게 될 거 아니야. 온유하고 지금 뭐야, 친구하고 기말고사 보는데, 1등을 해야 되잖아. 1등은 한 자리밖에 없잖아. 온유가 10시간 공부했어. 그럼 그 친구가 1등 하려면 11시간 공부해야 되잖아. 그 친구가 11시간 공부하면 온유는 12시간 공부해야 되잖아. 그게 계속 모아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실력이 더 늘릴 수도 있지만,
둘이 계속 경쟁하다 보면 피 말리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 짜증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찬성주의에서는 왜 찬성한대? 쟤네들, 응? 낮은 지위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갈 기회를 왜? 왜? 재능과 노력에 따른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하면 그러면 왜 사회적지를 바꿀 수 있냐고.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준원이 왜 바꿀 수 있는 거야? 재능과 노력에 따라 분배하면 왜 사회적지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어, 원래 좀 가난했던 사람도 음. 열심히만 하면 부자였던 집안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서. 옛날에 신분사회 때는 재능과 노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민계급, 뭐 평민계급, 귀족계급 나눠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다고. 근데 재능과 노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면 재능과 노력 뛰어난 사람은 가난했지만 재능과 노력이 뛰어나면 큰 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 반대측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 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반박하는 쪽에서 음, 능력도 세습될 수 있다고. 그게 뭔 말이야? 왜 능력이 셌을 때? 유전 때문에, 어? 유전 때문에. 유전 때문에? 유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 돈 많은 사람이야. 어? 높은 지위에 있어. 그럼 자식 내버려 둘까? 음, 어떻게 할까? 뭐든 다 시킬 것 같아. 뭐든 다 시키지. 비싼 과외 시키고 돈 많이 들어가고 좋은 쌤 모시다 시킬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이 능력이 재능이 어떻게 돼? 더, 더 커지고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가난한 집은 그 아이에게 어? 뭘 제공해 줄 수 있어? 기회를? 음, 못 하잖아. 자기가 물론 천재적이어서 뭘 뚫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어? 그래서 오히려 뭐 의사 집안에 의사 나고 검사 집안에 검사 난다 이런 말 들어봤어? 네. 아빠 엄마가 의사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의대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많고, 어? 또 뭐 부모님이 의사라서 돈 잘 버니까 애한테 막 과외도 많이 붙여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의사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어렵게 생각이 안 하는 게. 그런 사회적 레벨이 형성돼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신분제도가 폐지된 평등사회 같지만 알게 모르게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부자들, 온유, 아주 부자들 만나봤어? 음, 선생님도 못 만나봤어. 어? 선생님이 기껏해야 만나는 게 몇십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봤지 몇 천억 갖고 있는 사람 못 만나봤어. 근데 지금 여기 몇 천억만 있는 애가 몇 조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도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주변에 비슷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사는 거야. 그렇다고 선생님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어때? 준원이 온유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만나봤어? 그 사람도 어울려 봤어? 더운 여름에 지금 온유네 방보다 더 작은 그 방 한 칸에 에어컨 이런 것도 없이 어? 화장실은 저 바깥에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 그 방도 지하실인 경우 옥탑인 경우 아니면 심지어 그런 방조차 없고 그냥 노숙하는 사람들 준원이 만나서 얘기해봤어? 그런 사람들? 아니요. 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만날 일이 없다고. 왜?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평등사회이긴 하지만 또 다른 신분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 그 옛날에는 개울에서 용난다 그랬어, 용난다. 개울은 원래 그 미꾸라지 같은 조그만 붕어나 이런 조그만 물고기만 사는 데인데 거기서 용이 있대, 용. 그런 일이 가능했고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다고 옛날에는. 쌤 어렸을 때 다 같이 가난했어. 그러다가 공부 좀 잘하고 뛰어나고 하면 그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승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신분 상승 가능했어. 그럼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런 점에서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보상하면 사회적 지위를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또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요즘에 그 흔히 말하는 능력주의. 어, 자기가 능력 있으니까 능력만큼 일해서 능력만큼 가져간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뭐가 문제야?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 근데 반대로 그러한 능력이 과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고 능력이 그런 능력이 갖고 왔냐고. 노력도 능력이로 노력. 그리고 그거를 이 사회에서 만약에 뭐 온유가 잘 자. 요즘에 그 잘 자는 게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사회적 보상 못 받잖아. 준호이가 엄청 친절해. 친절한 게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이는 데 작용을 해, 안 해? 친절하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친절하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친절하다고 해서 좋은 회사 가고 그러진 않잖아. 근데 만약에 진원이가 친절한데 그 친절한 거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어서 그거 갖고 회사에 살아본다면 그럼 온유가 오히려 잘 나가겠지. 그런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그런 점에 있어서 능력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 준원이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는 쪽이야, 반대하는 쪽이야? 될진 모르겠지만 찬성한 쪽이. 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찬성해요. 왜? 능력주의에 따라서 하는 게 능력주의에 찬성하는 게 음, 뭐, 잘은, 잘은 못해 열심히는 해서 음, 돈, 그래도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 준원이나 지금 원이나 둘 다 능력주의에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주의에 찬성한다면 왜 찬성하는가 그 논리를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 아까 책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논리를 여러분 가져다 써도 돼.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능력주의가 좋은 점에서 얘기하면 되고.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아까 능력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왜 반대하는가 쌤이 반박을 했었지. 그 반박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뭐 해보라고? 생각을 잘 해보라고. 그래도 아까 준원이가 뭐 더 열심히 해갖고 더 생산성이 향상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열심히 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뭔데? 오히려 여유롭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런 논리를 갖고 다녀요. 그럼 이 반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뭐라고 재반박할지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됐니? 음, 그래서 이 책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책 같아요? 반대하는 책 같아?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15쪽. 15쪽이 아니라 17쪽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7쪽. 이렇게 점, 음, 이렇게 점차 승자 독식과 약육 공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아무런 전망을 제시합니다. 영희 이야기 까지 승자 독식, 뭐야? 승자가 독식한다. 능력 있는 사람이 승리할 거고, 그 사람이 그거 다 가져간다는 거야. 아까 내가 능력주의에서 그 공정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가면 1등, 뭐, 1억 5천, 2억 상금이야. 근데 나머지한테는 하나도 안 줘. 1등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근데 왜 나머지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1등 전체 상금이 2억이면 1등한테는 한 뭐 1억 주고, 나머지 1억은 2등, 3등, 4등에서 나눠가지면 되잖아. 그렇게 구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맞다. 승자 독식. 그 다음에 약육강식의 논리는 뭐야? 약육강식의 논리. 약육강식을 모른단 말이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말해. 쌤이 뭐 너 틀렸다고 잡아먹어? 뭐라고 하지 많잖아. 약육강식이 뭐야? 그 약한 사람이 밑에가 되고 강한 사람이 위에가 되는. 준원이 오늘 말 맞아 틀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헐. 자, 오늘 말이 맞지. 약육강식. 어, 약한 놈은 잡아먹히고 강한 놈이 뭐 한다는 거야? 잡아먹는다는 거야. 응? 준원이가 피자 가게 열었는데 오누가 더 큰 피자 가게 열어가지고 준원이 가게 망하게 하고 그냥 너가 피자 가게 독점해서 한다는 거야. 그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용한 거야. 자, 바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 차지하는 거야.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쫓아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약육강식이라는 거야. 근데 이 약육강식의 논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보통 어디서 해서? 정글에서, 숲에서, 동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힘센 놈이 힘 약한 놈 잡아먹고 살잖아. 근데 우리 인간 사회는 꼭 힘센 사람이 승자에서 다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 공동체가 같이 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약육강식이 정말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되는 좋은 논리인 건가? 아니면 약육강식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8쪽에 보면 SAT라고 미국 대학 종합능력 시험인데 그걸 통해서 신분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좋은 대학에 가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 근데 현실은 사회적, 경제적, 인종차별, 명문학교 졸업의 영향력 같은 요소를 배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하더란 얘기. 여기 21쪽에 보면 부모의 부와 재산, 사회적 지위와 인맥 등이 여전히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까 개인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도 피아노 내가 잘 쳐. 좋은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 어렸을 때 대다 줘야 되잖아. 그래야 그 개발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뒷받침만 해주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야.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 본인이 뛰어나서 있지만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엄청 뒷바라지 해준 거야. 그 외국 유학도 아무나 보낼 수 없거든. 축구 유학도 그런 걸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손흥민 선수가 탄생하는데 그것들이 가능했다는 얘기. 그런데 모두가 다 손흥민 선수의 아빠 같은 사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것들이 공정한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22쪽에 보면 평등한 기회를 추가하며 만들어진 SAT도 도리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차별을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소득 상위 수준은 늘어나고 소득 하위 수준은 줄어드는 어떤 그런 역효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의 성적이 결국은 부모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연 학생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에서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6쪽 보겠습니다. 26쪽에 일곱째 줄 능력주의는부터 오니가 읽어봐. 능력주의는 능력주의는 노력 자체가 아니라 노력의 산물인 성과를 중요시해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노력만으로 보상받을 수 없죠. 이처럼 노력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비교하기가 어렵고 공정한 보상의 기준이 되기를 불완전해요. 게다가 노력도 다 따지고 보면 타고난 성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훨씬 더 수월하게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어,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여기 27쪽에 보니까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능력주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이 저자의 입장이에요. 이 저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온유와 준원이는 여전히 능력주의를 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온유나 준원이가 자기 줏대가 강해서 어? 이 사람이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줏대가 강한 사람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책을 대충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떤 근거를 더 설득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어. 그런 점에서 당연히 후자가 아니라 전자이길 바라는 거지. 아, 그래. 난 네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주의가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라 생각해. 그럼 왜 그런지에도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어야겠다는. 자, 오늘 끝이야? 질문? 준호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25쪽에 보면은 비인의 천재라고 해서 시기, 시대적 배경, 사회적 상황 무엇을 잘하면서 불구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비운 천재가 있으신가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재밌게 잘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를 좀 더 크게 이제 한 경우가 있어서 어 저는 게임 방송을 하고 싶지만 그런 게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희님 해주세요. 25쪽 맞아요? 네, 24쪽이요. 아, 질문 한 번만 더.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비운의 천재가 있나요? 이윤의 진, 음, 불은 안 사람. 천재. 음, 시대를 잘못하고 난 사람. 원래 능력은 뛰어난 사람인데,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잘 안 풀린 사람이 온유가 생각하기에 있냐고. 아, 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 네, 선생님 해주세요. 자, 뭐, 준원이가 아까 나는 게임 방송을 하고 싶다. 뭐, 게임을 잘할 수 있는데, 재밌게 잘할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안 된다는데, 대도서관이라고 혹시 알아? 네, 어? 네, 어떻게 알아? 유튜버, 유튜버지. 그 사람이 처음에 게임 방송 한 거 아니야? 네, 몰라? 그 누군진 사람이 잘, 게임 방송으로 떴다던데? 처음에 네, 유튜브 그 대도서관이? 그럼 그 사람의 사례가 있잖아, 준호는. 어, 그리고 요즘에 게임 방송 채널 엄청 많고 엄청 활성화된 거 몰라? 근데 재능이 있다 치는데, 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 있고, 경쟁력도 세니까, 근데 그거는 노가 그 능력주의 찬성한다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더 잘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거 끼지도 못하고, 그거에 찬성했잖아, 준호 네가. 그냥, 그럼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좀 하고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고 네가 나서. 능력주의 반대예요. 왜? 어, 그렇게 자꾸, 그 능력주의면 이제 돈 벌려고 뭐 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럼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은 이제 돈 더 못 벌고,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이게 왜 좀, 등록비하고 그 돈, 뭐야, 물건 안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어, 아니,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걸 과시하고 싶어. 잘난 척하고 싶어. 그럼 명품 옷도 사고, 막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다니고 막 그래서 오히려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저는? 네, 어? 네, 그러면 문제 없잖아. 준현이 네가 말한 대로 아까 뭐, 그래 장사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돌고, 그러니 망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자들이 돈 더 많이 쓰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경제가 더 잘 도는 거 아니야? 네. 응? 그럼 능력주의에 찬성하는 거야, 그럼 다시? 근데 제가 이 질문에서 주니까 말하는 건, 어? 제가 이 질문에서 말하는 건, 어. 음, 그래, 그럼 비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데 흘렀는데, 우선 그 얘기부터 결론을 내려보자고. 능력주의 얘기, 아까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 좀 다시 소환해서, 그 얘기 나온 게 다시 좀 해보자고. 능력주의에 대해서 준호이가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좋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준호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성급하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여러 측면을 꼼꼼히 검토해서, 그래서 준호이 너의 입장을 정해야 된다. 너가 말한 그 비운의 천재들라고 부른의 천재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맨날 수렵, 사냥, 이럴 때 태어났으면 완전 짱이었겠지. 그런 식으로, 뭐, 자기가 야구를 좋아해. 뭐 한국보다는 미국에 태어난 게 더 짱이겠지. 시장도 없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아이스호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 했어, 준호나? 네, 어. 자, 이 책은, 차례를 보면, 능력주의에 관해서 이야기가 제 1장 나와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고, 2장은 뭐? 차례 보면 2장은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대한 얘기 나와 있어.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3장은 포퓰리즘. 포퓰리즘 들어봤어? 포퓰리즘? 원효, 포퓰리즘 들어봤어? 이 책 읽기 전, 아니요, 준호이는? 읽기 전에 몰랐어요. 포퓰리즘에 관해서 설명해 놔. 4단은 혐오, 사모에 대해서. 5단은 성평등, 평등, 6단은 선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 모르던 거, 더 잘 알아야 됐다고 하는 것들이 뭘까? 포퓰리즘, 아? 포퓰리즘. 포퓰리즘. 또, 성평등. 성평등? 성평등에 다들 많이 하지 않나? 다, 네?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곳은 성평등 관련해서 뭐 글짓기도 하고 많이 하지 않나?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잘 안, 그래, 그래. 자, 그럼 우선 우리가 포퓰리즘, 불안의 시대, 극단의 목소리에 대해서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시간 되면 또 그 다음 거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퓰리즘이 뭔지, 어? 포퓰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해? 여러분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포퓰리즘 도대체 왜 문제였지? 아니면 포퓰리즘이 좋은 점이 없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여러분 수로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몇 분 주면 돼? 책 다시 보면서 쌤 질문을 정리할 시간.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포퓰리즘이 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포퓰리즘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건지, 책 여기 몇 쪽이야? 74쪽부터 쭉쭉 훑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 줘 시간? 5분? 5분 정도면 되겠지?
5분 주면 되냐고 왜 말들이 없어? 아, 그 아, 그럼 5분 하도록 하겠고, 5분 동안 한번 자기가 잘 잘할 수 있는 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이 안 좋은 점이요. 아? 좋은 점이 안 좋은 점이요. 포퓰리즘에서 포퓰리즘이 뭔지, 포퓰리즘이 왜 문제인지, 포퓰리즘의 좋은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 너희들 한번 잘 수사를 해보라고. 됐어? 시작한다. 5분 해보겠습니다.
자, 5분 지났는데 한번 해볼까? 아, 준호이부터 네. 말해봐. 포퓰리즘은 여러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획득하는 것. 음, 장자업은 소외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그 음, 단점은 어, 자신과 다른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다. 음. 끝? 네. 수고했고. 오늘은 네, 저 아직 다 못했는데. 끝까지. 포퓰리즘의 뜻을 정확하게 못 찾았어요. 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74쪽 제일 마지막 줄 읽어봐. 오늘. 대중이 원하는 공약을 내건 정치인이 포퓰리스트라고 비난받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포퓰리즘 뭔지 알았어, 이제? 아, 포퓰리즘이 뭐야? 대중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 아, 포퓰리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준원이나 온유가 학교에서 시험 없애겠다. 기말고사 없애겠다고 하면 학생들이 찬성해 반대. 어? 그래서 찬성해요. 찬성할 거 아니야. 애들 뜻대로 해주는 거지. 어? 수업 시간에 영어, 수학, 국어 줄이고 체육하고 뭐 이런 거, 뭐 아이돌 율동 배우기 이런 시간 확대하겠다. 찬성해 반대. 찬성요. 게임 시간 많이 늘려주겠다. 정말 찬성해요. 게임 시간 많이 늘려주겠다. 찬성해요. 스마트폰 수업 시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찬성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얘기해서 학생들의 인기를 얻겠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포퓰리즘.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고 하는 거야. 인기 있을 만한 것들만 해가지고, 그런데 과연, 컴퓨터 게임 하는 시간 늘려주고, 스마트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험은 없애고, 그렇게 되는 학교가 과연 뭐 하는 학교냐? 좋은 학교냐는 얘기야. 어때, 준호나? 좋은 학교 될 것 같아? 아니요. 설명하면? 아니요. 안 될 것 같아. 아니, 너 솔직한 생각을 얘기해봐. 컴퓨터 게임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스마트폰도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은 학교가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 좋은데, 뭐라고?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데, 응. 음,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쌤 입장에서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자기가 수업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안 들은. 음. 자, 그런 점에서 이 포퓰리즘이라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아니, 대중이 원한다는데, 국민이 원한다는데,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냐. 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찬성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 입장은 아니 그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열광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다. 그게 이제 포퓰리즘을 뭐 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라고.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생겨난 이유는 여기 읽어보자. 76쪽 중간 아랫부분에 우리 각자 속으로 읽고 답만 말해봐. 왜 포퓰리즘이 처음 시작되었나? 74쪽이에요. 74쪽.
왜 나왔는지요? 어? 왜 나왔는지요? 어. 처음 시작이 뭐였냐고. 포퓰리즘 처음 시작이. 영국이 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거? 아니지, 74쪽에, 76쪽상 76쪽에 그게 나온 거 아니야. 포퓰리즘 역사에서, 어? 아, 그 로마 공화정. 아, 로마 공화정에서 뭐, 어, 이제 원로원들이 음. 지지를 더 많이 받아서 그라쿠스 이용제, 어, 자, 로마 공화정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귀족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땅을 뭐 하지? 시민들한테 나눠주지. 시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요.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귀족들은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요. 안 좋아할 거잖아. 자기 땅을 누구 나눠주자는데. 그런데 귀족들 중에 일부가 뭐해? 땅 나눠주는 게 찬성한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그 사람한테 인기가 엄청 높아지잖아. 그 다른 귀족들이 보기에 땅 나눠주는 거에 반대하는 다른 귀족들이 보기에 저 이상한 놈이야. 저 인기 얻으려고 저 별 짓을 다 하는 놈이야. 그래서 인기 얻으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저렇게 그런 정책을 내는 걸 보고서 그걸 포퓰라레스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포퓰리스트, 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1946년에 아르헨티나 정치가 후안 페론이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표를 많이 얻어갖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들도 결국 뭐다? 포퓰리즘. 그리고 우리가 포퓰리즘 하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를 늘려주겠다. 선생님이 기본소득 캠페인 하는 거 알아? 뭐냐? 기, 기본소득 캠페인. 기본소득이요? 아, 들어는 봤는데, 그걸 봤어? 그거 국민들에게 돈 나눠주자는 거야. 또 지금도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재난지원금을 형태로해서 1인당 25만 원씩인가 나눠주자는 거야, 지금 몇 달 후에. 그거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들은, 정부가 돈 나눠준대. 그 돈 갖고 나 뭐 해야지 하면서, 정부가 좋은 결정이네. 맨날 세금만 떼가더니, 돌려주는 것도 있네? 짱이네? 이렇게 인기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국민한테 돈을 주냐니.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그래서 국민한테 인기 영합주의, 인기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잘못된 정책 아니냐. 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복지나 이런 분배, 이걸 늘리는 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얘기해.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80쪽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분배 정책을 의미합니다. 어? 과도한 분배 정책. 그래서 막 나눠주다 보면, 어? 준원이가 학교 가고 막 뭐 나눠줘 막 친구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준원이가 인기 높아지겠지. 나눠주니까. 근데 준원이는 네. 결국 어떻게 될까? 어, 어? 준호가 진, 맨날 초콜릿 사서 초콜릿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공책 사서 공책 나눠주고, 그 다음에 축구공 사서 축구공 나눠주고, 이러면 준원이 보고, 야, 고마워, 야, 너 최고야,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뭐만 하면 사달라고. 뭔만 하면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 준호이 자체가 돈이 나중에 없어질 거 아니야. 돈을 무슨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준호이는 어떻게 사냐. 그런 점에서 맨날 국민들에게 복지한다고 나눠주기만 하면 우리가 어차피 그 세금 걷어서 쓰는 건데 나라의 국간이 비고 문제 있지 않냐. 이게 이제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렇게 포퓰리즘은 과도한 분배를 하는 것들을 보고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포퓰리즘이 문제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기 63조 포퓰리즘의 이분법 국민은 순수하고 엘리트는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읽어보면 그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여기 이거 하나만 끝으로 보고 끝내겠습니다. 86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 집처럼 생긴 데 써야 되는 거. 준호 읽어보겠습니다. 86. 86쪽에 집 모양 돼 있는데, 그림. 정치적 올바름. 음. 민족,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담긴 표현을 쓰지 말자는 정치적 운동을 뜻한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PC주의라고, PC. 영어 약자를 따고 PC주의라고 그러는데, 바로 요 올바름을 어,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PC주의자들도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고스트라는 책이야, 책. 소설책이야, 소설책. 고스트라는 소설책인데, 어, 요거. 트랙 원이야, 트랙 원. 고스트 트랙 원. 맞아. 원이 갖고 있는 거. 고스트 트랙 원. 이 소설책인데, 요 소설책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아, 오늘 또 왜 늦었어? 그래서 책 읽고 있다가, 깜빡 놓쳤어? 네, 그래. 이제 시간 좀 잘 맞춰서 와. 자꾸 놓치지 말고, 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